피부는 클렌징 오일을 써야 한다는 원장님도 있는데 뭐가 만든 건가요? 기능성 앰플은 어떤 순서로 발라야 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많이 달린 질문인데요. 보습제 겔 제형을 썼는데 추워지니까 점점 건조하게 느껴져요. 겉은 번들거리지만 속은 마르는 타입이죠. 이분들은 특히 수분 공급과 얇은 장벽 보강에 신경 써야 해요. 나는 속건조가 조금 심한 것 같다 라고 느끼시면 세라마이드가 들어간 더 추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청담 닥터원입니다. 저희 영상 중에 가장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질문도 많이 달아주신 영상이 바로 피부 타입별 스킨케어 총정리 영상인데요. 오늘은 지성피부 겨울철 피부관리 총정리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가장 많이 문의 주셨던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스킨케어 루틴, 제품 추천까지 제대로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 우선 가장 많이 물어봐 주시는 게 바로 클렌징에 대한 질문들인데요. 제가 실제로 영상에 달렸던 댓글들 보면서 답변해 드릴게요. 지성피부 선크림 바르면 약 알칼리성을 쓰는 게 좋은가요? 일단 약 알칼리성은 약 산삼보다 피지 세정에 좋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선크림을 더 잘 지워준다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선크림은 오히려 지용성 클렌징이 더 잘 녹아져 지워지기 때문에 클렌징 밀크나 클렌징 오일로 더 잘 지워진다고 볼 수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약 알칼리성 클렌징은 피부에 있는 피지를 너무 과도하게 없애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 장벽을 약화시킬 수가 있어요. 지성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선크림을 발랐다면 1차로 클렌징 밀크 정도로 가볍게 녹여주면서 지워주고 2차로는 약산성을 쓰는 게 베스트. 만약 운동 후나 땀을 너무 많이 흘린 날이다, 이럴 때는 약 알칼리성을 사용해주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지성 피부는 클렌징 오일을 써야 한다는 원장님도 있는데 뭐가 만든 건가요? 제가 지성분들은 클렌징 오일을 잘못 쓰면 오히려 피지랑 엉켜서 트러블이 발생하고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만약에 말끔하게 잘 헹군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일은 너무 기름지다라고 느껴지긴 해서 밀크를 더 추천드릴게요. 속건조를 느끼는 수부지인데 또 기름은 엄청 올라와요. 이런 경우에도 약 알칼리성을 섞어서 써야 하나요? 아니면 건조하니까 약산성만 써야 하나요? 속건조가 있는 수부지 피부가 과도하게 세정을 한다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유분을 더 끌어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약산성 클렌저로 피부 균형을 잡아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같은 약 알칼리성, 약산성이라고 하더라도 제품마다 사용감에 있어서는 다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따라서 딱 4가지 방법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유기자차 가벼운 선크림만 발랐을 때, 이럴 때는 클렌징 밀크에 클렌징 젤 조합으로 사용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 메이크업을 진하게 했을 때는 아이나 립 같은 포인트 메이크업은 전용 리무버로 따로 주워주시고 클렌징 밀크 또는 클렌징 밤 사용 후 약산성 폼으로 세안을 해주세요. 세 번째, 아무것도 안 발랐을 때에는 약산성 폼 단독 세안을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운동을 했거나 땀이나 피지 분비가 많을 때는 약 알칼리성 클렌징 폼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클렌징 제품, 괜찮은 제품들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약산성 폼은 비플레인의 녹두 약산성 클렌징 폼을 추천드릴게요. 지성분들이 약산성 폼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세안 후에도 남는 느낌이 들어서 있을 텐데요. 약산성 폼 중에서는 이 제품이 사용감이 말끔해서 지성이신 분들이 쓰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클렌징 밀크는 올리브영 제품 중에서는 시드물 닥터트럽 클렌징 밀크가 순해서 추천드릴게요. 여드름성 피부 적합 테스트도 받은 논 코메도제닉 제품인데요. 오일리한 성분이 모공을 막거나 하지 않아서 지성분들도 쓰기가 좋아요. 그리고 요즘에 클렌징 밤 제품들도 꽤 많이 보이는데요. 오일보다는 조금 더 말끔하게 닦이는 제형이기 때문에 클렌징 밀크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신다, 이럴 때는 클렌징 오일 대신 밤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써봤던 제품 중에서는 바르레 차콜 벨팅 클렌징 밤도 괜찮았는데요. 단지 타입이 사용하기 불편하기도 하고 손이나 물이 닿다 보니까 위생적인 면에서도 좀 단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돌리면 딱 사용할 만큼만 나오는 그라인딩 형태의 밤이어서 사용하기도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선에서 세정력도 좋아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클렌징 젤 어떤 제품 써야 하는지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SBR 시카비트 젤 무쌍 제품을 추천드릴게요. SBR은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시카 성분이 들어가 있고 성분도 믿을 만한 브랜드라서 추천드려요. 너무 극지성 분들이라면 이런 젤 형태가 안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약산성 폼을 더 추천드리고 속건조나 속당김이 있는 수부지 피부라면 클렌징 젤도 사용해보시면 피부가 편안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 알칼리성 폼 제품도 하나 추천드릴게요. 사실 저는 약 알칼리성을 그렇게 추천하거나 선호하지는 않지만 이지엔트리 제품은 그나마 건조함이 좀 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겨울에는 피지 분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약산성 폼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구독!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스킨케어를 발라야 하고 순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질문으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하나씩 보면서 답변 드려볼게요. 얼굴에 기름기는 많은데 여드름이 안 나면 지성이 아닌가요? 아니요. 지성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성은 여드름성 피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물론 피지 과다 분비는 여드름의 요인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여드름은 피지 분비 하나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모공 입구에 각질이 쌓이고 또 그 안에 여드름균이 증식하면서 염증이 생기는 과정이 같이 일어나야 하거든요. 그래서 피지 분비는 많은 지성 피부인데도 모공 막힘이나 염증 반응이 심하지 않으면 여드름이 거의 안 나는 분들도 있는 거죠. 기능성 앰플은 어떤 순서로 발라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화장품은 제형이 묽은 것부터 진한 순서대로 바르는 게 좋아요. 토너, 그리고 에센스나 세럼 앰플류, 그 다음은 로션, 크림, 오일 순으로 바르는 게 가장 기본이죠. 유분 함량이 많은 제품일수록 흡수보다는 피부 표면에 기름막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미 막을 만든 후에 다른 제품을 바른다면 흡수가 방해될 수 있겠죠. 남자들도 추천해주신 제품 다 써도 되나요? 당연하죠. 남성 피부라고 해서 특별히 구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보편적으로 남성분들이 피지 분비량이 더 많고 연도로 인해서 자극을 더 받는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성별과 상관없이 내 피부에 맞는 필요한 성분 제품들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많이 달린 질문인데요. 보습제 겔 제형을 썼는데 추워지니까 점점 건조하게 느껴져요. 지성용 겨울 수분크림 추천해주세요. 지성이라든지 수부지 분들은 이 보습제 고르는 걸 더욱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습제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우리가 보습제라고 불리는 화장품은 수분제와 밀폐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수분제라는 건 자연 보습 인자 같은 역할을 해서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분이고요. 밀폐제는 세포간 지질의 역할로 막을 형성해서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막는 성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리세린, 히알루론산, 판테놀 이런 성분들 들어보셨죠? 이런 성분들이 수분제의 대표 성분입니다. 그래서 속건조가 심하거나 수분이 부족한 지성이라든지 건조한 겨울 같은 계절에는 수분제가 필수인 거죠. 밀폐제라는 개념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수분제만 바른다면 수분이 금방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밀폐제 성분을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가장 추천하는 성분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조합인, 세콜지 조합인데요. 실제 피부 장벽 구조와 비슷해서 회복에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사실 지성인 분들은 자칫 이런 기름막이 너무 두껍게 올라가면 답답하고 트러블이 날 수도 있거든요. 지성 피부는 수분이 부족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유분보다는 수분 충전에 더 집중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겨울에는 쉽게 건조해지고 수분이 쉽게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아주 얇게 기름막을 형성해주는 정도는 필요해요. 지성이라면 히알루론산, 판테놀, 세라마이드 정도가 들어간 가벼운 수분크림, 로션 제형이 가장 무난하고 좋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루틴 따로 제품 따로 설명드렸더니 이 제품 같이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도 꽤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품 조합까지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구독! 첫 번째로 극지성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겨울에도 건조함을 잘 느끼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가벼운 데일리 각질 케어를 할 수 있는 토너와 피지 조절 성분이 들어간 앰플, 그리고 정말 가벼운 크림이나 로션 정도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토너는 수분 충전이 되면서도 데일리로 각질 정리를 할 수 있는 제품을 추천드리는데요.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토너, 라로슈포제 에빠클라 토너를 추천드려요. 닥터지 제품은 순한 아하 성분에 수분 진정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라로슈포제는 가볍게 유분 조절을 해줄 수 있어서 겨울에도 많이 번들거린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앰플은 피지 조절을 위해서는 나이아신 아마이드 10% 이상 들어간 제품을 고르시면 좋은데요. 자주 추천했던 디오디너리 나이아신 아마이드 앰플을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지성이신 분들이라도 겨울에 이 제품 사용하시면 살짝 건조하다 라고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크림도 꼭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림은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하이드로 수딩 크림 추천드릴게요. 에스트라 제품은 병원 MD 제품으로도 나오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믿고 추천해드릴 수 있는 브랜드예요. 이 제품은 피부 속 천연 보습 인자의 핵심 성분인 아미노산, 당, PCA 등 성분을 넣었다고 해요. 실제로 발라보시면 흡수도 잘 되고 너무 무겁지도 않아서 지성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크림까지는 부담스럽다면 로션도 괜찮습니다. 로션은 제로이드 수딩 로션이 유분도 적고 장벽 강화에 충실한 제품이라서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으로는 겨울이 되면 속건조가 심해지고 당기는 수부지 피부분들, 겉은 번들거리지만 속은 마르는 타입이죠. 이분들은 특히 수분 공급과 얇은 장벽 보강에 신경 써야 해요. 토너와 수분 앰플 그리고 가벼운 크림을 추천드릴게요. 토너는 극지성과 동일하게 수분 충전과 데일리 각질 정리가 가능한 닥터지 라로슈포제 토너 2가지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수분 앰플로 수분을 꽉꽉 채워주시면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히알루론산 성분 기억나시죠? 웰라주
웰라주 히알루로닉 앰플과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세라 히알 속수분 앰플을 추천드려요. 웰라주 제품은 딱 히알루론산에 집중한 앰플이고 에스트라는 히알루론산에 세라마이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속건조가 조금 심한 것 같다 라고 느끼시면 세라마이드가 들어간 에스트라 제품을 더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크림 두 가지도 말씀드릴 건데요. 닥터 디퍼런트 113 모이스처라이저와 라로슈포제 시카플라스트 멀티 리페어 크림입니다. 닥터 디퍼런트 제품은 세콜지를 113 비율로 넣은 제품인데요. 다른 세콜지 크림들과 조금 다르게 산뜻한 마무리감이 특징이라서 지성분들이 사용해도 괜찮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라로슈포제 제품은 판테놀, 마데카소사이드, 히알루론산 조합으로 보습에 좋은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드름성 피부분들께 추천드리는 루틴인데요. 이런 유형은 각질 제거와 진적, 장벽 케어를 모두 다 신경 써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자극 제품인지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금 더 진정에 포커스를 맞춘 제품을 원한다면 파티온 제품도 괜찮습니다. 이 토너는 파하와 라하로 저자극 각질 케어가 가능한 제품이에요. 아까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이 모공을 막고 그 안에 염증이 생겨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한 제품으로 데일리 각질 케어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앰플도 진정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면 좋은데요. 비플레인의 시카테롤 앰플 추천드릴게요. 이 제품은 병풀과 판테놀, 글리세린이 들어간 제품으로 수분과 진정 둘 다 신경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드름성 피부이신 분들은 레티놀도 같이 발라주시면 좋은데요. 레티놀이 자극이 있다고 생각하셔서인지 여드름성 피부는 바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여드름성 피부는 특히 오래된 각질들이 잘 탈락하지 못하고 모공을 막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레티놀이 피부 턴오버 주기를 정상적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항산화 제품이나 다른 기능성 제품들을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한 가지 정도씩 추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자, 오늘은 지성 피부의 겨울철 피부 관리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많은 예뻐지는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닥터원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